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치아가 뭐 어금니도 있고 앞니도 있고 하지만 앞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크라운을 하게 되면 뜯어내면 이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앞니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위라서 혹시라도 이걸 임플란트 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앞니 치료를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앞니가 재치료를 할 때 혹시라도 뽑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임플란트로 일찍 가셔야 앞니는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 이 환자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다 오신 분이신데 결국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오히려 원래 치아보다 더 예쁜 임플란트 결과를 이끌어낸 분입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앞니에 염증이 있어요 라고 이제 잇몸 염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희 병원에 정말 잇몸 염증, 잇몸 고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환자분이 진짜 많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뿌리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는 저는 이제 이 염증이 신경치료적인 염증이 맞아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치료를 들어간 케이스인데, 이 뿌리 끝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염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재치료를 할 때는 항상 크라운을 뜯어냈을 때 발치를 꼭 해야 되는 경우, 크랙이에요. 크랙이라 그래서 대나무 쪼개진 것처럼 뿌리 쪽으로 쫙 금이 가 있으면 그거는 현재 과학 기술로 절대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발치로 가셔야 되시고, 또 한 가지는 크라운을 뜯어냈을 때 여기가 다 썩어가지고 다시 덮어 씌울 치아가 없다고 하면은, 너무 과도한 충치가 있다고 하면은 발치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치아 뿌리만 남은 게 꼭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제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케이스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제 이 두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면 일단은 재신경 치료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되면 염증을 제거하고 뿌리 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자라고 계획을 갖고 이제 크라운을 뜯어냈는데, 크라운이 별로 안 예뻐요. 그러니까 기존의 크라운 자체가 잇몸 레벨이 보시면 이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짤록하고 엄청 안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환자분이 또 색깔도 너무 혼자 하얗고 이러니까 제가 다시 할 때는 예쁘게 해드리겠다, 잇몸 레벨도 맞추고.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재신경치료 하려고 여기를 접근을 해서 다 제거를 했는데, 현미경상에서 이게 너무 명확하게 요 금 가 있는 라인 보이세요? 뿌리 쪽으로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현미경이 아니고 이게 거의 16배에서 25배를 밝은 광원에서 쳐다봐서 이렇게 제가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맨눈으로 내가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거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재신경 치료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치근단 수술 들어가서 이제 뿌리 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것도 맨눈으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현미경 치료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미세현미경 치료가 저는 굉장히 재치료할 때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면 재치료를 실패를 하면 정말 치아를 뽑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치료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을 하셔라 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크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을 해보니까, 임플란트는 어금니는 원래 위치 정중앙에 심는 게 맞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일부러 입천장으로 조금 갖고 들어가서 심어요. 왜냐면 요 바깥쪽의 뼈를 최대한 도톰하게 유지를 해야 나중에 잇몸이 꺼져 내려가거나 했을 때 훨씬 심미적인 걸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갖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거를 하고 염증도 제거를 하고 바로 머리 부분까지 달아드리고 임플란트까지 들어가야, 한마디로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래야 잇몸이 제일 예뻐요. 여기는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이고 임시치아까지 달아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치아가 안 예뻤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좌우가 대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잇몸 레벨에 맞춰서 여기도 잇몸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이게 훨씬 예쁠 텐데, 예전에 크라운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은 제가 예쁘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보철물 할 때는 징지바 몰더링을 해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잇몸 레벨에 맞춰서 이 레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본인 치아가 있을 때보다 훨씬 예쁜 거거든요, 환자분은. 그러니까 앞니가 안 예쁠까봐 앞니 이거 어떡하지? 임플란트 하면 이거 앞니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오히려 하기 전보다 자연 치아일 때보다 더 예쁘니까 결과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물론 인제 어쩔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임플란트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만 환자분은 너무 만족스럽게 저희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맨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여드름도 있었던 게 스스로 인제 여기도 뼈 이식한 게 잘 안정이 됐고, 여기 잇몸이 요렇게 위까지 있던 보기 싫었던 게 잇몸 레벨도 좌우가 대칭적으로 해서 예쁘게 임플란트 결과가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할 때는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앞니는 웃을 때 보이는 거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앞니가 안 예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그리고 인제 앞니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앞니가 빠진 상태로 그냥 지내게끔 놔두는 치과 의사들도 있는데, 그냥 지내는 기간이 정말 하루도 없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니 치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찾으시면 돼요. 앞니 치료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고 그 앞니 임플란트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